춤이 그 농민들이 추는 춤이 농무야. 그러니까 이 농무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있어. 근데 그 직업군이 누구냐면 농민들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후에 신경림 시인의 농무 나오면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요거 얘기를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 감수성도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감동도 줘야 돼. 그래서 이 신경림 시인의 이 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딱 반응이 어땠냐면 너 아까 읽어봤을 때 봤던 적이 있었던 친구들도 모르겠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시가 낭만적인 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감수성이 풍부한 그 당시에 이 60년대 70년대 시의 특징이 뭐냐면 구름, 꽃, 마치 하늘 이렇게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낭만적이고 감수성이 막 치우쳐져 있는 시들 속에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약간 좀 리얼리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실의 세태를 있는 그대로 쓰는 그런 시들이 별로 안 됐는데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 플러스 알파를 하나 해보시자면 아무도 출판사에서 이 시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이 신경림 시인도 무명인데다가 이 시를 이제 필두로 해서 몇 개를 엮어서 시집을 내고 싶다 했는데 아무런 출판사에서도 회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시라고 좀 시가 아니라 무슨 칼럼을 보는 것 같네. 그러니까 좀 폄하당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사비로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300부 딱 300부의 시집을 실어갖고 자기 지인들에게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진짜 영화처럼 그치?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보시다가 보실래요? 그래서 시를 보다가 이렇게 퍼져나가갖고 300부밖에 못 찍었는데 그 모든 출판사에서 야 시집값 야 책값도 안 나오겠다 야 안 돼 이거 무조건 그런 시였는데 그 300부가 막 퍼져나가서 들불처럼 나중에는 창작과 비평이나 우리 유명한 그 창비 출판사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시집을 한번 시집으로 내봐도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유명세를 타서 만해 한용운 들어봤어요? 님의 침묵 한용운? 만해 문학상 60년대 만해 문학상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인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청룡 영화상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만해 문학상의 1회 수상자가 됐어요. 이걸로 이 시로.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의미 있게 교과서에다 다루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 설명하니까 맞죠? 그냥 내용만 하라. 아니 그 내용만 하면 그냥 내가 집에서 보고 그냥 적고 하지, 그치?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진이 괜찮아요? 표정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냥 내용만 하지 말 졸라 많아. 아니 말이 많아야지 그래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지? 밑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농무는 이른바 이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로 떠났어요? 그렇지. 이 시골을 떠나서 이촌 향했어요. 어디로 향했어요? 도시로 향했지, 그치? 이촌향도. 그러면은 이 농부들, 농민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국가의 원래 기반이었던 농업이 많이 이제 쇠퇴하게 된 거야. 쇠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이지, 그치? 도시는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대로? 그래서 밑에 이 막걸리 마시다가 그 소리를 진짜 들었대요. 비료값도 안 나오잖아. 이 소리를 듣고 이 시에다 진짜 적으신 일화로 유명한데 국문과나 문창과를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거 듣긴 힘들지, 그치? 학교에서는 안 배우니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기 이제 하나만 표시만 해볼까요? 막이 내렸다 정도? 막이 내렸대요. 원래 우리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끝날 때는 연극이 끝날 때는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하지, 그치? 자, 어떤 이미지? 상승하강. 그렇지. 하강의 이미지를 썼어요. 이 하강의 이미지가 이 시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하강이야.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이랬으면 뭔가 시작하나 보다 했을 텐데 시작부터 내렸다. 끝났어 벌써. 우리 지금 이제 막 읽었는데, 그치? 그래서 이런 하강의 이미지가 주는 효과, 어떤 이미지의 시어들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문학 작품에 특히 이제 문학 시간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치? 그 시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 주는 분위기가 이 배경을 묘사하거나 이 시의 분위기를 막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그치? 쓸쓸하다, 쓸쓸하다 썼는데
아유 막 뭐 좀 애상적인 분위기라고 하지. 애상적이라고 하거든. 원래 분위기로 얘기하면 슬픈 분위기 이런 말은 없으니까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그 애상이 뭡니까?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쓸쓸하고 약간 우울한 분위기. 끝났잖아, 그치? 종료가 됐어. 텅 빈 영화관에서 영화가 막 이제 막 크레딧 막 끝나서 등장인물 막 이름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인 거야. 허탈한 거, 그치? 자, 박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가설 임시로 설치한 무대. 여기서 공연을 했나 봐, 그치? 그러니까 어떤 공연인가 하면 마을 회관에서 우리가 마을 잔치처럼 농민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농무도 추고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를 열었나 봐, 그치? 근데 행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끝난 거야 지금, 그치? 자, 쓸쓸하고 마치 뭐 다 끝났으니까 허탈하고 허무하고 뭐 이런 분위기 내면서 야, 한술 더 떠서 하나 더 있다, 였지? 여기도 밑으로 가볼까요? 운동장은 운동장이 어떤 운동장? 텅 빈 운동장. 다 사람들이 돌아갔어. 그래서 구경꾼도 돌아가고 텅 빈 운동장. 아, 운동장이 텅 비었구나. 쓸쓸하구나. 아니, 이제 더 고차원적인 해서 아까 뭐랬지? 산업화 도시화. 이 산업화 도시화, 이 촌향도 다 도시로 떠나고 또 텅 비어 있는 혹은 많이 쓸쓸하고 이제 쇠락해가는 어디의 현실? 쇠퇴, 소외, 그다음에 이제 농촌. 이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치어인 거지, 그렇지? 텅 비어 있는 운동장이 마치 이 쓸쓸한 농촌의 현실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소외라는 말도 썼고요, 그렇죠? 소외가 말죠, 그렇죠? 외롭고 막 쓸쓸하고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쇠락은 뭐냐면 디크리즈야, 감소하는 거야. 계속해서 떠나버리고 없어지고 떠나고 없어지고, 그치? 그래서 쇠락이라는 말을 썼어. 점점 감소하고 점점 낙후되어 가고 그런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자, 여기 이제 우리는 화자 포함해서요, 그치?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1인칭 대명사거든요, 그쵸? 1인칭 대명사야. 1인칭 대명사가 대신 지금 내가 이렇게 나오는 혼자인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수네, 그치? 그러면 화자도 여기 있는 거고요. 플러스 누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화자의 직업 뭐예요? 뭐 직업이라는 게 좀 그렇지? 신분이 뭐죠? 농부의 농부, 그치? 신분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가요? 농민들, 다수의 농민들, 그치? 화자 포함하는, 그치?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이제 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아마 사물놀이나 풍물놀이 같은 거, 이렇게 행사였으니까 뭐 얼굴에 칠을 하고 막 한 바퀴 막 이제 즐겁게 춤도 추시고 놀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이 약간 먹어도 되냐면 동음이어도 되죠, 그렇죠? 화장할 때 그 분 맞지? 얼굴을 막 칠하고 얼굴에 막 이제 꾸밀 때 그때 분도 그 분이 맞는데요. 여기서 뭐도 가능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꾸밀 때, 얼굴 꾸밀 때, 그렇죠? 얼굴에다가 꾸밀 때 쓰는 그 분이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돼요. 근데 하나 더 있죠. 또 해석도 가능해요. 동음이어 뭐 있지? 나 분이 얼룩졌어. 앵그리? 분노.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분노라고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울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울분. 너무 답답하고 울컥하는 거, 그치? 그런 울분과 분노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로 뭐가 이렇게 힘드신 거지? 학교 앞 소주집에 물려서 술을 마시는데, 자, 여기도 술을 마신다. 한번 또 표시를 또 해보고요. 술을 마신다. 술을 왜 마시죠? 술을 왜 마시는 거지?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마시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잘 모르지, 그렇죠? 어른들은 당연히 뭐 이런 울분과 한과 분노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희석하려고, 그렇지? 해소하려고.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풀려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전하게 건강하게 풀어야지 술로 풀면 안 돼요. 술과 담배 하지 마시고, 그렇지? 네. 그래서 오른쪽에 오늘부터 끊으시고요. 무슨 해소라는 말을 왜 썼냐면, 야, 당연히 이 술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이걸 잊고자 하는 행위를 한 거야. 잊고자, 맞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잘 안 보였죠? 잊는 행위, 이 고통과 슬픔, 부정적인 것을 잊고자 술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잊긴 잊어지는데 우리 모든 현대시나 고전시에서는 청산별곡에서도 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소는 해준다. 내적 갈등을 해소해준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잠시나마 바꿔준다. 자, 지금 어떤 해소죠? 영구적 해소예요? 일시적 해소예요?
일시적 해소라는 거, 그거를 또 분석해 놓으면 돼요. 나중에 고전시에서 특히 많이 나올 거야. 고전시에서 한잔하고 뭐 이런 행위는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잠깐 잊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 니들이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니들이 이제 제자나 뭐 후배나 동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그치? 자, 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다, 그치? 외적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여기는 뭐 이제 내적 갈등이겠죠. 얼마나 울분이 막 쌓였고 한이 됐으면 장사도 잘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마치 일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면 어른들은 뭐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여기 힌트를 드리자면 시에서 또 뭐라 그랬지?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부분도 중요한 거라 그랬지, 그치? 내가 돌려서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답답해요. 원래는 여기도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답답해요. 화자의 지금 현재 정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답답하고요. 고달프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 거지? 힘든 거, 그치?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힘든 거, 그런 게 고달픈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원통하다까지, 그치?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화자의 정서, 감정을, 그렇지, 직접 표출했지, 그치? 아니,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모르진 않을 거야. 그런데 시는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그치? 비유와 상징을 써서 돌려서 말하고 우회적으로 말하고 간접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의 특징을 밑에 보면은 조금 어긋났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원통하고 한스럽다, 너무 분하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직접 표출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쉽지만 항상 중요하게 여겨라, 그치? 약간의 이제 습관처럼, 그치? 자, 화자의 정서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사람 지금 원통한 것 같아. 내가 진짜 뭐 한 게 한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되었어.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그때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라고 나는 수십 년간 일부씩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했어. 이렇게 원통한 거, 한이 맺힌 거,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 장거리가 뭐냐면 장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읍내 가장 사람들이 번화한 곳이 있지. 번화가로 나선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으로. 자, 지금 우리 얼굴에다 분칠하고 꽹과리랑 막 이제 장구 들고 막 뭐 하냐면 약간 풍물놀이 사물놀이처럼 농물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소주집에서 소주 한 잔 마셨어. 그리고 다시 꽹과리 앞장 세워서 당당당 막 치면서 막 흥겹게 막 춤도 추면서 번화가로 나왔어요. 근데 번화가로 나온 우리들을 따라오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쪼무레기들, 자, 아이들이지, 그치? 이 시골의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 따라올 수 있죠. 재밌다, 와 재밌다, 따라가자. 아이들, 그치? 자, 두 번째, 여자애들이 있나 봐요. 처녀애들 이랬으니까 시집 안 간 좀 젊은 여자들이겠죠, 그쵸? 어린 여자애들도 포함해서. 여자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기름집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읍내에는 뭐 이게 이 기름 같은 거는 뭐 차 그런 기름이 아니라 불 밝히는 기름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동의 그 기름도 포함하겠지, 그치? 그냥 담벽에 거기 붙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킥킥킥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한 건 없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젊은 남자가 없다라는 점, 그치? 젊은 남자가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유추를 해내면 돼요. 그러면 쪼무레기들에다가, 쪼무레기들 젊은 남자, 그 말고 노동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젊은 노동력, 젊은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손, 가장 농업의 핵심이 될 만한 인력들, 그치? 젊은 남자, 10대 후반에서 너희들 포함해서 한 20대 후반까지, 뭐 30대 초반까지 그런 젊은 남자들이 없어요. 완전 없다는 건 아니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남자 어디 갔어요, 다? 도시로 떠났죠, 그렇죠? 또다시 그 산업화 도시화, 아니면 농촌의 쇠락, 농촌의 쇠퇴, 이런 걸 뭐 써도 되죠, 그렇죠? 니들이 원하는 걸로. 도시가 다 도시로 떠났어. 이촌향도 도시와 산업화 써도 되고, 농촌이 이렇게 쇠락하고 쇠퇴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킬킬대고 있지, 그치? 그래도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큰 편이라면 이분들이 이렇게 농무 출 때 저 멀리서라도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그치? 우리 가족일 수도 있잖아. 다 농업 공동체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는 것 같지만 별로 신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웃지 말고 같이 울거나 막 눈시울을 막 붉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켈켈대고 있는 건 그냥 재밌다, 웃겨라. 전혀 그들의 그런 상황에 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 또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쌤이 여기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애기들은 어쩔 수 없어. 쪼물 애기들은 그 자체로 신나니까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 반응은 정상인데 이 젊은 여자애들이 킬킬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공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냉담하다 이런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꽹가리 치면서 농구 추고 있는 건데 그들의 속마음까지 이면까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냉담하다 할 수 있고, 이 농촌의 현실이 예전과 같다 다르다. 같았으면 예전에도 이랬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농촌의 모습이, 현실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킬킬대고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 거야. 보름달은 밝고 어떤 녀석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런 이제 농민들의 부류야. 농민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농촌의 현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기도 했어. 그치? 다양한 부류의 농민들이 있는 거야. 자, 이때 핵심은 이렇게 농촌이 몰락하게 된 데에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근데 군부 독재가 민주주의 짓밟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농촌이 또 쇠락한 게 있어요. 반면에 반대로 뭐 이제 도시는 근대화를 이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밑에 이 농민들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임꺽정이라는 홍명희님의 소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적 임꺽정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농민들은 꺽정이처럼 울부짖어요. 이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꺽정이처럼 울부짖는데, 그러면 임꺽정은 의적이야.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싸운 도적의 물론 우두머리지만 도적의, 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임꺽정은 이 모순된 현실, 그게 아직 안 나왔어. 비료값도 안 나오거든. 너 소 농장을 하고 있는데 소에게 비료를 주는데 그 비료값이 이 소값보다 더 많이 드는 거야. 하루하루가 적자야. 이게 왜 그러냐면 FTA 이런 것도 있었고, 농촌을 뭔가 계속 소외시키다 보니까 도시를 촉진해야 하고 산업화 도시화를 부흥하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약간 이 농촌의 현실 속에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추수를 하게 되면 손해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하루하루가 적자야. 저 소를 차라리 지금 죽여서 제값이라도 받는 게 낫는데 그냥 그럴 사람은 없잖아. 애지중지 키운 소들인데, 그치? 그 다음에 애지중지 키운 작물들인데 쌀값이 폭등했어. 폭락했어.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알고 있는 옛날 해외 값싼 수입 농산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밑에 그런 현실을 모순된 현실이다. 아니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시고 농촌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됐던 건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된 거야. 농촌에서 살면 살수록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야. 돈이 이제 점점점 이제 빚이 쌓여가는 거야. 그게 이해를 못 하겠지, 그렇지? 하루하루가 적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밑에 이 현실을 모순된 현실을 했고요. 그건 정부가 주도한 거야. 그러면 이때 농민들 중에서는 임꺽정처럼 그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고 저항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래서 울부짖고 임꺽정처럼 울부짖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여기 적극성 한 번만 적어보면 반대말은 뭐죠? 소극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실을 이제 밑에 나아지게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서림이는 누구냐면 실제 임꺽정 그 소설이기도 하고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임꺽정 소설에서 임꺽정을 배신하는 사람이야. 임꺽정의 위치를 알려줘서 그 관군에게 알려줘서 막대한 보상금을 얻고 그 다음에 임꺽정을 팔아넘긴 사람이야. 기독교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롯 유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 은 몇 냥 받고 팔았지, 그치? 우리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배신자야.
그러면 이 서리민은 어떤 의미냐? 부정적으로 쓰였겠지. 어떤 사람은 그 불의에 맞서고 바로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모순된 현실과 그냥 타협하고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치? 부정적인 사람이겠지. 그치? 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적자인데 울부짖기는커녕 괜찮아요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헤헤 되지만 오케이? 그 울분 뭐 선생님 그러면 요번에 이란의 그 시위처럼 이란이 그렇게 시위를 벌인 게 지난달부터인데 그 기폭제가 상인들이 되잖아. 그치? 그 상인들이 하도 환율이 엄청나게 그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먼저 시위를 벌였는데 상인들의 시위가 지금의 이제 막 지금 작금의 상황이 돼 버렸대요. 자, 이제 밑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다른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뭔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그치?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 자, 끝났어 이제.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마지막에 무엇하랴 한 번만 밑줄 그어보고 그 뒤에 거는 고전시 할 때는 이제 너희를 또 한 번 읽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약간 입이 근질근질 할 수 있잖아. 그치? 계속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자, 진짜 물어본 거예요? 무엇하랴? 네, 그렇죠. 뭐 소용없죠. 야, 여기 서리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발버둥 쳐봐야 뭐한다?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무슨적 태도 할 때 뭐라고 하면 될까? 이 태도의 그 특징을 물어본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꼭 들어갈 말 체념적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여기 마지막 여기가 핵심이죠. 빨간색으로 긋고 빨간색으로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맞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여기가 이 시에 나오는 이 모든 갈등의 혹은 이 모든 아픔의 부정적인 것들의 뭐다? 원인이다. 그치? 야, 나는 농민이고 농부고 농민은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건데 농사를 짓는데 비료값도 안 나온다고? 본전도 못 찾는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런 세상이 됐다. 제일 큰 원흉은 산업화 도시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농촌을 좀 소외시킨 거죠. 그치? 나중에 뭐 새마을운동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이때 당시로는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 왜 별표를 했냐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다. 그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보같이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가면 되잖아요. 야, 평생 그 농사만 짓고 그 농사로 자식들 먹여 살리신 건데 대학도 보내고 그치? 장성하게 키우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겠어요. 그쵸? 그리고 말이 쉽지. 야, 그래 때려치자. 다른 거 하자. 이렇게 쉽지. 말만 쉽지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아예 옆에 얘기 맡겨두고 자, 쇠전을 두고 쇠전은 소 파는 곳. 여기가 장거리 가장 번화가라고 그랬잖아. 읍내 중심이잖아. 쇠전은 소 파는 밑에 소를 사고 파는 뭐 그런 이제 뭐랄까 조그만 우시장 정도 되겠지. 그치? 이 우시장 옆에 도살장이 꼭 있는데 여기 또 도살장이 나오네. 그쵸? 소를 즉석에서 잡아서 이제 도축을 해서 고기를 이제 싣고 갈 수 있게 만든 거. 자, 이게 뭐 이제 요거는 그냥 의미는 없고 이제 장터에서 그치? 그 다음에 읍내에서 이렇게 장터를 돌면서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으나 별로 신명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아싸 신난다. 자, 이거 무슨 법? 진짜 신나는 거 아니잖아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지금 엄청 짓고 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 왜 신명이 난다고 했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무슨 법? 신명이 안 나죠. 그렇지? 신이 난다. 우리는 점점 신이 난다. 첫 번째는 그냥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그냥 반어법, 아이러니 이렇게 반어법이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어법이 뭐냐면 내 속마음은 신나지 않는데 신났다고 얘기하거나 내 속마음은 좋지 않은데 좋다고 얘기하거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이 단순 반어, 그냥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식적이야. 아니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가 신나서 그치? 신나기는커녕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역설이라고 봐요. 역설은 비상식적인 표현, 그렇지? 이 상황이 지금 신나는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중에 비슷한 수사법을 찾을 때, 그렇지? 이런 건 내신 문제죠. 내신 문제. 다음 요 똑같은 뭐 표현 방법 찾는 거. 주로 이제 학교에서는 밑에 역설법으로 주로 많이 얘기하셔요, 그렇죠? 소년이 징검다리 황소년의 소나기에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려고 집에 가야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소녀가 그 소년 보려고 일부러 그 징검다리 한복판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만작만작하고 있는 거 안 가고 있는 거야. 소년의 입장에선 거길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쑥스러우니까 말도 못하니까 멀리서 쟤 언제 가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막 지켜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녀가 눈치챘어. 저기 지금 나 보고 있네. 소년 좋아하니까 일부러 거기 있었잖아. 갑자기 조약돌을 하나 짱돌을 짚더니 소년의 헤드로 맞지? 머리로 헤드샷 헤드샷을 보냈는데 피했어. 그치?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바보 막 이러면서 조약돌 던졌잖아. 근데 바보가 이 머저리 같은 녀석 뭐 대가리에 총 맞았냐? 뭐 든 것도 없는 녀석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사람 교육의 혜택을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바보다 했으니 그런 게 반어법이잖아. 그치? 바보야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는 태평소 조그만 나팔 같은 거지. 그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신나게 춤추는 농무 추는 장면이에요. 요 마지막 두 줄 있지. 그치? 농무를 추는 장면이 이제 묘사한 거예요. 외양 묘사. 그치? 농무 그러니까 농민들이 추는 춤이에요. 그쵸? 신나게 추는 춤이에요. 그런데 밑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분들은 신나지 않았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 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울분과 한, 이 분노와 한을 농무로 표출했다. 그치? 이렇게 분노와 한을 표출 요거만 쓰면 끝! 분노와 한 표출 출출하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농무였고요. 여기 밑에는 더 쉬워. 백석시인의 시. 저기 백석시인의 모닥불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선배들 거 보여줬지만 백석시인이 원래는 그 시인의 이름만 알아도 여기 보면 20회 이상 우리 고3 모의고사에서 94년도부터 20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그 지지난달 11월 때까지 수능까지 고3 모의고사에서 20회 이상 출제된 작가 1위는 아까 윤동주 2위 현대시인 백석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쌤이 이렇게 사진도 보여줬어요. 왼쪽에 이분이 백석시인이잖아. 함흥이라고 해요. 함흥냉면 할 때 그치? 거기서 이제 어느 여고의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었죠.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부유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평범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 자야라고 불리는 요 이제 신부는 기생이신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연예인 정도 되지 가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춤과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그러니까 집안에 당연히 반대에 부딪혔겠죠.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집안에 백석시인의 집안의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제 편견이 막 심한데,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아픈 사랑을 했죠, 그쵸? 이 백석시인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결혼까지도 하는데 그 결혼을 한 두 번째 날인가 다음 날 탈출해서 도망쳐서 자야님한테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유명해요. 그런 일화로 유명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6.25가 되고 이제 일어나서 이 윤동주 시인이 납북당하셨어요. 납치됐어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납치당했는데 납치를 당한 건 자기가 스스로 북한으로 가건 북한으로 간 작가들의 작품이나 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석 시인은 우리 88 올림픽 전까지는 그냥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못 하세요. 백땡 시인이라고 있었어. 그 시인의 뭐 이렇게 이름도 언급하면 안 돼. 내가 이름을 언급하는 백석 시인, 그러니까 백석 시인의 시가 그렇게 좋아 하는 즉시 난 발갱이야. 빨갱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88년도에 해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끝까지 남한에 계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길상사라는 절이 엄청 예쁘거든. 절인데 법정 스님 알죠? 무소유 법정 스님이 계셨던 곳이기도 해. 이분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 북쪽에 있는 백석 시인만 생각하다가 이 자야라는 분이.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유명하거든. 안타깝게도 아무튼 혼자 평생 결혼 안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여기 원래 길상사가 원래 한식당이었어. 약간
주점이기도 하고 막 술도 팔고 아주 고급 식당,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막 이렇게 막 몰래 오는 TV에서 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100억이 넘었대, 이 재산 가치가. 그래서 창작과 비평, 아까 말한 그 출판사 있죠? 거기에 다 기부하시고, 나는 여기다 뿌려달라. 요 앞에다가 눈 오는 날 뿌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길상사 이 눈 많이 내리는 내리는 날에 나를 뿌려달라. 창작가 비평사에 뭐 10억 내고 나머지 모든 재산 90억 넘는 1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은 이 절에다가 자기 그 식당 요 길상사라고 불리는 요 절까지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시주 길상화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여기 길상화가 누구냐면 여기에 본명 김영한, 아까 말한 자야, 아까 그 여자분이 있죠, 그렇죠? 백석 시인하고 사랑했던 분, 이분이 여기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월 1일 날 생전에 1년에 한 번 딱 밥을 아예 안 먹어. 그게 이제 백석 시인의 생일날. 백석 시인은 북한에서 95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그 이제 북한에서 강제로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거기에 또 가족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치? 안타깝죠? 뭐 이런 사랑 이야기도 있는 백석 시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윤진이 그렇잖아요. 한 번 더 욕먹을 뻔했는데, 그치? 어쩌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백석 시인이 밑에 보면 뭘 좋아했냐면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 있죠, 그렇죠? 가족 공동체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밑에 조금 여기다 이제 모닥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합, 요 키워드가 있어요. 요거만 이제 나중에 백석 시인이 나오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가족, 가정, 가족 공동체 이런 거 있죠. 일제 강점기였잖아, 그래도, 그치? 그리고 나중에 북한 놈들까지. 불편하신 분 없죠? 정치적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닥불은 이제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행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에서 연의 구분이 있어요. 1, 2, 3년 같은데, 그치? 크게 띄어쓰여 있으니까 여기에 행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과 행의 구분이 하나라도 없으면 무슨 시? 라고 했지? 연과 행의 구분이 하나라도 없다면 무조건 산문시. 여기는 행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 그 다음에 연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구분이 없는 시가 나온다면 산문시라 하면 돼요. 산문시는 호흡이 짧을까요, 길까요? 지금 보시면은 쭉 그냥 행이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죠.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고 쭉 이어져 있죠. 길죠. 호흡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 산문시는 이 말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산문은 운문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렇죠?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희곡 같은 게 산문이고 시가 운문인데, 산문시는 약간 그 말 자체가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긴 시, 행이나 연의 구분이 없는 시, 오케이? 이거는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밑에 새끼 오리 쭉 많이 나오잖아요. 밑에 진짜 오리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다 저기 뭐라고 하죠? 이제 그 평안도 방언이에요, 그렇죠? 사투리거든요. 새끼 줄, 올, 이 오리가 오리야, 올. 오리 나가 한 올 할 때, 그치, 맞지? 실법 같은 거 맞지? 그래서 지금 밑에도 새끼 줄이라고 나옵니다. 오리 아닙니다. 그 떡의 오리 아닙니다. 새끼 올, 그러니까 새끼 줄, 헌신짝, 소똥, 가죽 신발, 개니바디, 개뼈다귀. 자, 저 밑에 다 개뼈다귀 다 나옵니다. 자, 나열했으니까 뭐죠? 널빤지, 지푸라기로 만든 그 집더미, 불 붙이면 확 타오르는 거, 가랑잎, 머리카락. 자, 여기 나열했으니까 무슨 법이지? 이렇게 나열을 하면 무슨 법이에요? 열거법이겠지 뭐, 그치?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인가 하면 헝겊조각, 밑에도 다 긋게, 헝겊조각도, 막대, 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 달기, 그 깃털, 터럭, 개털도 여기에서 타고 있대요. 모닥불에서 타고 있대요. 자, 열거를 했는데 열거한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아주 뭐한 것? 야, 내가 뭐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아, 그치? 이거 있으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냥 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쵸?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써볼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 정도만, 그치? 자, 보잘것없는 것들은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그러지? 뭐가 없다 그러죠? 가치가 없다라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쵸? 소중하지 않죠.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을 먹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도 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데, 자, 모닥불에서는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 여기서는 공평하게 소중하게 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에서는 소중하고 가치 없고 맞지? 보잘것없고 보잘것 있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자, 이거를 이퀄리즘 뭐예요? 이퀄리즘 뭐예요? 공평하고 평등한 거지, 그치?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공평하고 평등하다라는 걸 요 모닥불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쵸? 공평, 맞지? 공평, 평등 이런 거, 공평하다, 평등하다. 모닥불 앞에서는 같이 있건 없건 다 같이 타는 거예요, 그냥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제당, 초시, 막 이런 말이 좀 어렵긴 하겠지, 그치? 처음 듣는 말이니까. 제당하고 초시는 과거 시험에 예비 과거 시험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설명은 좀 오버인데, 너희들 맨날 듣기로 생원이라고 있죠, 그쵸? 생원, 맞지? 그 다음에 진사, 김진사,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생원, 진사, 뭐 이런 거, 또 있을 텐데, 이런 명칭들이 다 이 제당이나 초시에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당하고 초시는 일종의 대과 전에 치르는 예비 과거 시험 정도 돼요. 예비 과거 시험. 누구나 글만 제대로 읽었다면 거의 대부분 통과는 하죠, 그렇죠? 벼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예비 시험 같은 거, 자격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당 초시 그곳에 합격한 사람, 그런 예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문장의 늙은이는 뭐냐면 어떤 가문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맞지? 우리 옛날 가부장 사회였잖아? 그럼 어떤 집안의 제일 어른, 어떤 가문의 제일 어른,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한 사람, 덜 귀한 사람, 마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 사람 중에서도 귀한 사람, 뭐 사람들이 여기기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명예가 낮은 사람,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부살이는 새 들어 사는 거, 그치? 요 더부살이 하면은 집주인 말고 새 들어 사는 거, 요즘에 말하면 맞지? 새빵살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 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걸로 따질 수도 있고, 우리 집이냐, 우리 집이 없는 사람이냐, 뭐 그걸로 지금 따지는 건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귀한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그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전부 다, 그치? 여기 안에서 뭐 한다? 이 모닥불 앞에서 손을 쬐고 있다 이거야. 불을 쬐고 있다. 나머지 얘네들도 설명하고 싶지만 조금 오바니까 새사위, 갓사둔, 나그네는 뭐 길 잃은 나그네 이런 말 들어봤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주인, 할아버지, 손자, 파는 사람. 그러니까 부 파는 사람은 지금의 뭐 이제 학용품 파는 사람들이겠죠? 땜쟁이 뭐예요? 그릇 같은 거 깨졌을 때 그거 땜빵질을 해주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나 강아지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가 쓰였다? 열거법이 쓰였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핵심만 짚어내자, 그치? 여기도 열거법이야. 이 두 번째 연도. 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지위가 맞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맞지? 다 있고요. 사람들, 그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재산, 우리 재산이라 할게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치?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평.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개도 나오는 거 보면 짐승까지도 여기다, 짐승, 짐승도 포함해서, 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이 모닥불 앞에서는 다 뭐하다? 이 모닥불 앞에서는 전부 다 뭐하다? 공평하고 평등하다라는 걸 또 보여줬어요, 그쵸? 이게 이제 조화, 합일 뭐 이런 거야, 하모니.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야, 그치? 다 힘을 합쳐야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자, 여기 한번 표시만 해보면 이거 고아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일찍 여의셨어. 옛날에는 더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럼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러운 아이는 우리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그쵸? 할아버지도 불쌍하세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야. 우리 민족의 이야기. 정든 땅을 잃고 여기저기를 떠돌아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모습.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밑에 고생을 엄청 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해.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삶을 살아오셨어.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에 서러운 아이, 아까 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부분. 그렇지? 그 다음에 화자는 어느 정도 서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 불쌍하게도 몽둥바리가 된, 몽둥바리 밑에 안 나오네.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불을 쬐다가 화상을 입었나 봐. 그러니까 모닥불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떠올렸는데 화상을 입어서 후유증을 앓고 계시나 봐. 몽둥발이 안 나오냐? 네, 저기 몽둥발이라는 말을 다쳐서 근데 불로 다친 거야. 불로 다쳐서 후유증을 앓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몽둥발이는 실제 할아버지의 얘기, 할아버지의 에피소드, 그 다음에 사연이라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누구로 해석한다 그랬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 이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번 할아버지의 사연, 2번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 이렇게. 와, 근데 이 모닥불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상처 떠올린 거야. 그치? 지금 눈시울 붉어진 친구들 어떡해? 할아버지 생각했나 보다. 그치? 할아버지. 쌤 대인고 나왔잖아요? 대인고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월요일 날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월요일인데 아버지가 태워다 주셨어요. 집이 계산동이었으니까 아침에 태워다 주시고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딱 1교시 시작할 때인가 다시 아버지가 오신 거야. 바깥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가보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좀 약간 살짝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어린 시절은 아닌데 그치? 생각이 나긴 합니다. 그렇죠? 1번에 몇 번 했어요? 자, 1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냥 단순 사실 확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독해가 되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웬만한 건 다 맞을 수 있다. 그치? 기억과 니은, 기억은 막이 내렸다. 니은은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니은은 여기 없구나. 니은이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신명이 난다구나. 그러면은 막이 내렸다 끝난 거지. 그치? 막이 내린 거 끝난 거니까 화려한 축제가 이거 좀 그냥 보면 뭐가 끝난 거니까 맞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뭐 화려한 축제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니까 자 일단은 농민의 허탈한 감정, 허무함, 쓸쓸한 농촌의 모습, 농촌 생활이 요건 안 됩니다. 요 무료함이 있죠. 그쵸? 무료해요. 너무 이 생활이 무료해요. 너무 심심해요. 야 지금 이분이 한가하게 너무 심심해. 여기는 할 게 없어. 시골에서는 뭘 해야 되지? 심심하다라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쵸? 절대 안 됩니다. 3번 안 돼요. 그래서 농민의 허탈한 감정. 그 다음에 신명은 뭐죠? 농부들이 진짜 신명 난 거라기보다는 오른쪽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당연히 맞고요. 계속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2번이 요거 바로 위에 거는 진짜 맞는데 그렇지? 요것도 맞다. 그렇지? 이건 확실히 맞는데 울분과 분출 그렇지? 네. 다 4번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화려한 축제. 저 여기 좀 이상.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상징한다.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좀 이상하구나. 니은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화려한에 쌤이 너무 꽂혔어요. 그렇죠? 너무 화려한 거는 좀 이렇게 안 맞는 듯 생각했는데 이거 확실히 맞네요. 그렇죠? 4번으로 돼 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4번으로 쌤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단어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요. 이거 화려한 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어. 화려한 축제. 당연히 아니. 네,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뭐 이제 화려했든 뭐 했든 뭔가가 벌어졌는데 무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났죠. 그렇죠? 끝나는 걸 보는 거니까 맞다고 해야겠네요. 1번에 4번. 죄송합니다. 2번. 나의 시상 전개 과정에서 모닥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모닥불은 자 1번. 모닥불이 되기 전에 하찮은 잡동사니들이 이 모닥불이 돼서 거기에 불쏘시개가 돼서 불 활활 타오르는 것들이 돼서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그렇게 가치 없던 것들도 이 모닥불에서는 같이 공평하게 타고 온기를 전해주네. 보조사 이 도가 모닥불을 이루는 여러 가지를 보다 긴밀한 관계로 묶어준다. 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녀석이 갑자기 등장했어. 여기서는 도 같이 도 보조사의 도는 한정짓는 만화건 좀 다르게 추가하죠. 너도 가니? 이것도 해요? 여기도 합니까? 이것도 먹어요? 했을 때처럼 더 추가가 되지. 그치? 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처럼 부모의 보호 없이 소외에서 자랐던 개인의 슬픔을 떠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건데 개인이
어쩌고 소외되어서 자랐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치? 3번은 약간 부족해 보이니까 아마 유력해 보이고요. 그 주변을 원으로 앉아 함께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 평등하게 맞는 것 같고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서러운 기억을 소환해서 소각해서 같이 그 모닥불에다가 태워버려서 동시대인들이 겪었던 슬픔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군. 5번도 좀 정화한다까지가 좀 여기 맨 마지막에, 그쵸? 동등한 입장. 정화한다 이거랑 다시 한번 할아버지처럼 부모의 보호 없이 소외돼서 자랐던 개인의 슬픔을 떠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구나. 자, 개인의 슬픔을 떠올린다. 일단 3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3번. 죄송합니다. 3번, 5번. 혹시 뒤에 한번 해설 한번 봐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쌤이. 네. 한번 뒤에 해설 한번 잠깐 봐주시면, 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쌤이 탑재가 없어갖고. 3번에, 네. 5번이 돼 있으니까 정화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3번은 뭐가, 그러면, 네. 맞았다고 해야 되죠? 그 부모의 보호 없이 소외돼서 자랐다, 이거 맞나요? 뭐라고 한번 읽어만 뭐라고 돼 있냐? 지우야 한번 읽어줄 수 있냐? 모두가 하나 되는 모닥불을 떠올리던 화자는 3년에서 모닥불의 어린 시절 어미하게 없이 자란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닥불이 소외되어 자란 개인의 슬픔을 떠올리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적절하다?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두 개 다 틀렸네. 5번이 맞고요. 5번은 정화는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맞지? 소각했다도 틀렸나요 설마? 5번의 그 답도 혹시 해설도 서러운 기억을 소각함으로써 이런 게 소각함으로써 요거랑 동시대인들이 겪었던 슬픔을 정화한다 이 두 개가 다 틀린 거겠죠 그러면? 뭐가 틀렸다고 나오나요? 쌤이 답지가 여기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네, 틀렸으니까. 혹시 5번에 뭐라고 돼 있냐? 5번에 그 설명은 뭐라 돼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거는? 속박하는 소재가 확대해서 뺐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좀 오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소각함으로써, 그러니까 태워버림으로써 정화한다.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까? 정화한다라는 건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3번에 쌤이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외되어 자랐던 개인의 슬픔, 이 개인의 슬픔이 진짜인지 요거는 사실 확인이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배경 지식 없이 풀 때는 이게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치? 당연히 개인의 슬픔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5번 두 개 다 틀렸네. 그치? 5번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쌤이 확인 한번 꼭 해볼게요. 3번에 그러니까 3번 없죠. 2번에 5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관련된 서러운 기억을 소각했다. 모닥불 앞에서 태워버리는 건데 맨 마지막에 모닥불에 우리 할아버지의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소각했다라는 말하고 정화했다라는 말은 좀 확대 해석, 좀 오바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